물질과 함께 발전해온 이 인류의 역사가 한눈에 쫙 그려지면서 그런 느낌 있죠. 마치 산 정상에서 그 도시를 바라보는 느낌? 매일 운전하면서 앞차 뒷공무니만 보다가 넓은 풍경을 보면 새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의 해방감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물질과 문명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이 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시대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물질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고대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새로운 물질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왔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이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지 석기시대의 돌부터 현대의 실리콘까지 물질과 문명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바로 짠! 코넬대학교 재료공학 교수였던 스티븐 엘사스의 물질과 문명. 오늘은 이 책에 소개된 재미있는 물질의 역사를 재료공학도로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석기시대라고 하죠. 말 그대로 돌을 이용해서 무기나 도구를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200만 년에서 기원전 8000년인데요. 인류 문명의 대부분이 이 기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놀러 갔을 때 딱 눈에 띄는 도구가 바로 돌. 이 당시에도 우리 조상들은 눈에 딱 띄는 돌을 가지고 주먹도끼라는 도구를 제작했습니다. 또 뼈나 상아, 사슴뿔들을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을 도구로 삼았던 인간들에게 엄청난 도약이 생깁니다. 바로 점토인데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이 점토를 화덕에 구우면 단단한 토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토기를 만들게 되면서 고체나 액체를 담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먹을 것을 보관할 수도 있게 되었고 이동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의미였죠. 이렇게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토기의 발견도 엄청난 발견이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사용한 금속은 바로 구리인데요. 그 이유는 구리가 광석에서 추출해서 재련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리를 발견하기는 기원전 4000년대에 했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작할 수 있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대 초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구리로 화분, 거울, 단검, 괭이, 쟁기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리에 주석을 넣어 청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청동기 시대와 석기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돌과는 달리 구리, 청동은 원하는 형태로 도구를 만들 수 있었죠. 쟁기나 가축에게 물리는 제갈, 또 전쟁 도구 같은 것들. 이 덕분에 농업은 더욱 발달했고 그럴수록 더 큰 대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철은 최초에 발견됐을 때 금보다 값진 금속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철은 순수한 상태로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철을 발견하긴 했지만 초기엔 여전히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값졌던 철이 금과 운명을 달리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무역로가 끊기는 바람에 청동의 주 재료였던 주석의 공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철 기술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철의 매장량은 워낙 풍부하기도 했고 게다가 철광석 재련법을 터득하고 나니까 철이 더 이상 비쌀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죠. 인류는 급격한 발전을 시작합니다. 철은 청동보다 더욱 날카롭게 또 용도에 알맞게 더욱 세밀하게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이 덕분에 숲을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고 식량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죠.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보이는 건물들, 이 모두
콘크리트와 강철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특히 강철은 오늘날 이 도시의 모습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강철을 만들어낼 수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까지는 증기기관, 기관차, 선로, 선박, 교량 이런 것들을 약한 연철이나 주철로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선로 변형이 생겨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교체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연철보다 15배에서 20배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소성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강철을 통해서 교량, 건축, 자동차, 현대사회의 주를 이루는 것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강철 생산량이 기술 선도국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미래에도 강철의 영향력은 이어질까요? 아니면 새롭고 이색적인 재료가 강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까요? 화학이라는 게 새로운 재료를 발굴하는 역할자로서 18세기 말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환원 및 합성 기술이 새로 출현하면서 더욱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더욱 많은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폴리머는 기본 단위체가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자연계에도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피부나 뇌, 근육, 나무, 누에고치의 실이나 천연 고무도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천연 폴리머를 이용해 오던 우리 인류는 19세기에 폴리머를 합성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합성고무, 합성섬유, 플라스틱 같은 재료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일상생활에 이용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확 높여줬죠. 제가 눈앞에 있는 것만 딱 집어도 합성 폴리머인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부분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과 강철의 생산량은 40년 전에 정점에 이른 거에 반해서 폴리머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는 뭐니 해도 컴퓨터, 반도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주인공은 바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 이들을 이루고 있는 주요 재료인데요. 현대식 컴퓨터는 초소형화시켜서 냉장고, 자동차,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실리콘 칩의 소형화 작업은 개별 원자 단위 이하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늘 새롭고 더 발전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인간들에게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실리콘이 중요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물질이 중요해질까요? 자, 어떤가요? 문명이 물질의 발견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자가 말한 이 책의 목표는 물질과 역사를 하나로 묶어서 큰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노력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리지 못한 재료들도 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 재료에 대해서 더욱 깊게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고 넓은 시야를 가진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